안녕하세요. 모니라 강사 정향자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문인화 수업을 이렇게 영상 수업으로 할 수 있게끔 복지관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제가 실기 위주로 하는 난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즐겁고 재미나게 그날그날의 작업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봐주세요. 기초적인 4분자 중에 난초를 먼저 하는데 왜 난초를 먼저 그려야 되냐면 우리 문인화는 그려야 된다고는 안 해요. 친다고 해요. 그래서 팔을 어깨와 팔을 이용을 해서 제완법이라고 하는 큰 원을 그리듯이 쓰면서 글씨 회계에서는 예서를 쓴다고 하는 필법으로 난선을 칠 겁니다. 자, 난선은 항상 붓을 송곳처럼 세워서 중봉으로 갑니다. 중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바늘 끝이 이 모래를 뚫듯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측필이라는 것은 측필로 가면 톱날처럼 터덜터덜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붓끝이 사선으로 이 붓끝이 사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 중봉은 붓끝이 이렇게 해서 면이 고르고 이쁘게 가고요. 측필이라는 것은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붓이 눌려서 톱날처럼 떠덜떠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문인화는 난초는 중봉으로 해서 선 연습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자, 여깁을 끝에 감추기 위해서 여깁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붓끝이 그냥 가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은 여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깁은 거스를 역자지만은 거꾸로 해서 붓을 세워서 앞으로 나가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이 끝에서 우리가 회봉이라고 하는데 붓 끝을 갔다가 다시 가지런히 끌고 오는 것. 이런 선 연습을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 연습이 끝났으면 난초의 제일로 기본 선 그 한 줄기를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자, 큰 어깨와 팔을 이용해서 여깁을 해서 누르라. 자, 붓을 누르고 살포시 들어서 들을지 그 다음에 눌러서 그 다음에 떼고 그 다음에 길게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좌란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게 좌란. 자, 여기서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선이 또 한 번 끝났고요. 아하. 자, 난초에 대해서 또 명칭이 나옵니다. 그 명칭을 선생님들 잊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사마귀 배가 볼록볼록 하듯이 부르다고 해서 당랑두라고 합니다. 당랑두. 자,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3절법을 쓸 거고요. 이 부분은 풀이 너무 길면 이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고 메비우스 스트립처럼 꼬이는 부분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3cm 이내로 하는 것이 조금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전습이 끝났으면 난초를 한번 엮어봅시다. 난초를 엮는다고 해요. 포기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아주 기본적인 난초는 우리가 1번, 우리 이 종이를 딱 잘랐을 때 1번 선으로 해서 이 면을 쪼갤 거예요. 이렇게 1번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명칭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봉황새의 눈을 보지는 않지만은 봉안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코끼리 눈을 닮았다고 해서 상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끝부분이 우리가 쥐꼬리 어려서는 많이 봤지만은 지금은 쥐가 거의 없어요. 쥐꼬리처럼 닮았다고 해서 서음이. 그래서 뭉툭하면서 뾰족하면서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이 1번 땅을 쪼개고 2번 봉안을 만들어서 3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깨트릴 해서 파봉안, 눈을 깨트렸다고 해서 파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난초의 명칭은 이것으로 끝났고, 난초를 포기를 엮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난초가 한 포기가 싹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가지고 활발하게 컸어요. 그 다음에 일찍 난 난초는 잎을 끊어버렸고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난초 획이 그래서 이렇게 5획으로 해서 난초 한 포기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난초 잎이 일찍 펴서 끝이 시들어서 가위로 싹둑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끊을 단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쪽 포기는 다른 뿌리를 통해서 새싹이 돋아났기 때문에 신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포기가 늘려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자, 이게 한 촉이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모근에서 새싹이 하나 또 이렇게 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뿌리가 돋아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을 것이고, 또 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포기가 하나 나갔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물고기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옛날
책자에는 보면 즉어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어두는 도미 대가리라고 한대요. 사람한테만 머리를 쓰지. 아니면 또 붕어. 이렇게 가지런히 약간 고기 머리처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철도 있고, 자, 그러면 포기를 연결했으니까요. 꽃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꽃은 단목을 낼 건데 붓끝이 이렇다면 한 3단색 정도 내시면 됩니다. 여기는 농목, 여기는 중, 여기는 단목.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데 붓끝에 먹물을 조금 묻혀서, 자, 첫 번째 묻히면 이런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 정도 하면 조금 진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3번 정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약간 이런 색, 그라데이션, 농, 중, 단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꽃 모양을 만드는데, 우리가 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의 고유한 일경일화라고 하는 한 가지의 한 줄기에 꽃이 하나만 피는 것을 난초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난초 해자 써서 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경구화. 왜 9개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경구화라고 그래요. 이게 뭔 뜻이냐면 꽃이 이렇게 해서 쭉 달려서 이렇게 많이 달린 꽃. 우리가 흔히 지금 사무실이나 화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난초, 우리가 해란을 그린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란이나 난초의 꽃 모양을 보면 약간 이렇게 콩이 벌리듯이 이게 벌어지면서 여기 혓바닥이 있어요. 혀가 있고, 이게 몸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꽃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꽃날개가 3개도 있고 5개도 있어요. 꼭 3개 있다고 우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화점을 찍는데, 꽃 화자서 화점을 찍는데, 화점이라는 것은 하나를 찍을 수도 있고, 2개 찍을 수도 있고, 3개 찍을 수도 있고, 매산 모양 같이 찍을 수도 있고, 마음심자 같이도 쓸 수도 있고, 이건 선생님들의 그 흐름의 붓의 흐름에 따라서 이 화점을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꽃이 달리려면 줄기가 있을 거예요. 줄기는 단목으로 해서 쭉 한 번에 긋는 것도 있고, 절피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물론 여러 개도 그릴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나타내서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꽃 모양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꽃 모양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화점을 이렇게 뚝뚝 찍을 거예요. 근데 이 모양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백의 미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 문인화에서는
물론 꽃은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여기에 다 붙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공백이 있어도 아, 이리 꽃이 붙어 있구나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난초 잎과 꽃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흰 공간에 1번 선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난초 뿌리가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중간에서 자른 난초를 한번 그려봐서 꽃을 넣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다음에 또 대, 소, 그 다음에 중이 들어가면 이렇게 요철이 생기면서 공간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꽃을 넣을 건데 색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꽃을 넣는데도 1번하고 3번 선에 이 중간에서 자르면 이 땅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거예요. 그래서 자, 꽃줄기가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에 쌀밑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금기상에서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쉬지 말고 여기서 꽃을 그다음에 제일로 큰 거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하나 넣어서 귀엽게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인화에서는 밀밀소설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크게 뭉치고 작게 뭉치고. 그러면 두 개의 꽃을 뭉쳐줬으니까 하나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서 한번 해서 공간 확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점을 찔 겁니다. 자, 2개도 찍어보고 3개도 찍어보고 4개도 찍어보고 근데 얘들도 항상 화점을 찍을 때도 밀밀소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단목에 녹목이 들어가서 꽃에 화점을 완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뿌리가 나오는 것과 바위가 있는 같이 상생하는 난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바위는 우리가 꽃색을 만들 때 만들었던 그 색깔을 만들어서 바위 형태, 정확한 바위 형태가 아니고 붓의 선의 맛으로 바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위에서도 이 태점이 들어가는데 이 태점이라는 것은 이끼태라고 해요. 이끼는 우리가 문헌에서는 청춘이를 뜻한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위는 불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해서 이끼와 바위가 있으면 영원히 청춘으로 사시라 이런 뜻으로 한번 그림을 봐주세요. 자, 바위 옆에 난초가 한 폭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꽃을 또 넣고 이렇게 해서 해라는 완성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춘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야산에서 많이 나는 난초인데 1년 2화 한 가지 한 줄기에 한 송이만 핀다고 하는 난초입니다. 이번에는 필법을 약간 바꿔서 자 배를 여깁을 했다가 배를 했다가 다시 일어서 갖고 압을 주고 그다음에 걷어 보겠습니다. 꽃은 해람보다는 꽃은 약간 통통하면서 굵게 할 겁니다. 자, 얘네들은 꽃 줄기가 있고 비늘을 까고 이렇게 나옵니다. 봉우리 다소곳하게 넣고 우리 동양만은 여인에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춘란은 이렇게 해서 난초는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문인화 하면 화재 글씨가 들어가야겠죠. 화재 글씨를 써서 작품을 완성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바위 한번 넣어보고요. 난초 넣어서 물동을 줘가면서 끊어지지 않게 점 찍고 자, 이 공간에서 화재를 쓸 때 어느 한쪽에 여백을 맞춰서 무게중심을 잡아줄게요. 이쪽에 무거우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향해서 화재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우리 문인화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했어요. 굳이 화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뭐라고 쓸까요? 코로나를 이깁시다,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어땠어요? 짧은 시간에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대체를 해봤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이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빨리 끝나서 선생님들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